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퇴근 중입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쓰는 단어나 뭔가 말투가 전반적으로 좀 거칠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영상을 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가끔 얘기했던 주제인데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벼락거지와 포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나 여타 구독 서비스를 따로 이용하는 게 없어요. 약간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쓰는 돈이 좀 아깝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영상을 그렇게 길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차라리 볼 거면은 확실한 영화관에서 정말 2시간 3시간 딱 집중해서 보던가, 아니면 정말로 유튜브 같은 신변잡기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지, 드라마나 이런 연재물 같은 거를 뭔가 찾아보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해서, 저는 뭔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뭔가 유명한 드라마라든지 뭐 컨텐츠, 뭐 흑백요리사 같은 컨텐츠들도 다 안 봤어요. 그리고 챙겨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 컨텐츠는 좀 몇 개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주식을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잘 모르는 상태로 하니까 잘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고 했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물려버리는 어떤 영상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제 좀 뭐랄까, 마음의 안정? 약간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비교군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물론 그분들도 그 뭐 컨텐츠화 해서 뭐 수익을 거두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인상 깊게 봤던 이제 투자 관련된 이제 영상이 이제 침착맨님의 삼전, 삼전 관련된 영상들이 정말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정잉이라고 어떤 여자 유튜버이신데, 제가 그분 영상을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 세게 물려가지고 그 영상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 영상만 몇 번 돌려봤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닥신TV라고 아마 잘 모르실 건데, 그 의사분이시거든요. 젊은 의사분이신데 아마 저랑 동갑이거나 제 위아래로 한두 살 차이 나는 분 같은데, 그 의사분이 약간 코인을 잘못 투자해가지고 완전 세게 물려가지고 뭔가 멘탈 나간 영상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약간 그분도 되게 저처럼 약간 똑똑한 맛에 사시는 분인데, 그 코인 잃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멘탈 관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뭔가 약간 아이러니컬함과, 그리고 약간 좀 가볍게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렇게까지 힘들진 않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위안을 얻는 영상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영상을 보다가 특히 닥신TV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의전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또는 누구나 선망하는 되게 좋은 직업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자 출신 분이라면은 적어도 멍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 부정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코인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비트코인도 아닌 것 같고 막 엄청 처물려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걸 보면서, 그분이 영상 내내 벼락거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벼락거지, 저희도 되게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뭔가 갑자기 내 급여나 내 총소득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우리 주변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르면서 내 급여나 내 인컴이 예전보다 비교군으로 되게 초라해지는 걸 벼락거지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좀 심심찮게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분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여튼 의사분들은 뭐 교육도 오래 받으시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도 많이 길게 겪으신 다음에 이제 조금 늦게 경제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분은 되게 뭔가 짠돌이 같은 느낌으로 되게 소비를 극한으로 좀 줄이는 느낌으로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그 벼락거지라고 하는 그거에 꽂혀서 자기가 뇌동매매 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풍토가 뭔가 조금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저는 포모라는 용어도 그렇고 벼락거지라는 용어도 그렇고 결국에는 비교군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비교군을 우리 주변에 뭔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런 주변 지인분들을 타깃으로 잡으니까 상대적으로 내 근로소득을 꾸준히 예적금 넣는 게 초라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뇌동매매를 하게 된 건데, 그게 뭔가 되게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납득이 가면서도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좀 약간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리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가, 뭐 납득을 하라고 하신 건 절대 아니겠지만 납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100원, 1000원 아껴가지고 뭔가 그런 컨텐츠로 막 되게 뭔가,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투자나, 그러니까 또는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찌됐건 좀 유교적인 문화권에 속하다 보니까 서양의 사람들보다는, 나 스스로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의식을 하는 편이고, 그런 체면치레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풍토를 일거에 뭔가 변모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긍정적인 촉매제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급부로 우리의 우둔한 판단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이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벼락거지라든지 포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밈처럼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게, 지금은 뭔가 실제로 그게 진짜로 고유명사화 돼버려서 마치 정말로 그 벼락거지라는 게 실존하는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뭔가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이게 심성이 약하신 분들이거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는 그 닥신TV의 그 닥신님처럼 자기 주관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고 잘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있는 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웬만한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 주씩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막 최저가 5만원, 4만원 찍을 때, 5만원이라고 합시다. 5만원에서 막 2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5만원에서 20만원 되면은 수익률이 300%인 거잖아요. 그 300% 수익률을 다 누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정말로 바빠서 신경 못 쓰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한 주, 두 주 들어간 것들은 막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는데, 내가 막 몰빵하고 막 내가 엄청 비중 크게 들어간 거는 수익률이 안 나서 초조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적으면은 엄청 오르든 엄청 떨어지든 랩이 두 개 돼 있어요. 이게 크게 내 당락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거든. 근데 내가 돈을 몇 천만 원, 억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났을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둘 강심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저도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주식을 거의 한 10억 넘게 운용을 하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이랬던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많이 익숙해졌지만은 초반에 막 3억 투자해서 갑자기 6억 찍었을 때 막 1%에 6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진짜로 가슴이 두근두근 했거든요. 우리 월급 많이 받아봤자 하루 한 달에 600만 원 버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많지 않아요. 근데 막 하루에 주식으로 막 600만 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는 떨어지면은 사람이 일상생활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이제 무덤덤해지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참 주식이라고 하는 게,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나 혼자만의 싸움인데, 자꾸 거기에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뭔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만족을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쉬운 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주식으로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무조건 영원에서 번 거니까 여튼 무조건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옆집 또리가 한 1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엄청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벌었는데 옆집 또리가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똑같이 10만 원을 벌었어도 또리가 10만 원 잃었을 때보다 300만 원 벌었을 때 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케이스가 비교군이 다를 뿐이지 실제로 내가 10만 원을 벌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건 누구나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 돼.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고 계속 건강한 투자를 하려면은 남들을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남들의 스텝에 맞춰서 꼬이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투자가 매번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튼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뇌동매매를 하니까 이제 침착맨님이나 우정익님은 약간 그냥 그래 보여요.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게 좀 뭔가 뇌동매매를 하시더라도 그게 뭔가 싱크로율이 맞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거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 되고, 주식 투자를 사이코패스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거든요. 뭐 제가 주식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튼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수익이 1억 나던 2억 나던 막 삼성전자를 100주 갖고 있건 한익스를 10주 갖고 있던 간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내 종목 내가 100원이라도 익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투자가 우리의 어떤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약간 이런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